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로 이 말 한마디가 총강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 주제는 새말귀를 어떻게 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고 30분간 나중에 실참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2026년 1월 1일 보림선언 서울선언 네이버 카페에, 다음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새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로 나중에 가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말 한마디하고 능경은 1월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5일서부터 28일 3박 4일 동안 동계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계정진에는 반문문성을 해서 반문문성 방편을 써서 실제로 들을 줄 아는 자리, 들을 줄 아는 성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한소식한다, 직연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심한다. 그래서 식심을 해야 마음을 알아야 그 다음에 견성을 하게 되거든요. 견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본다, 다른 말로 해서 공성을 보는 겁니다. 공성을 확실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동계정진을 할 생각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 페이지 오늘 225쪽 보십시오. 225쪽에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가지는 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말귀를 가지는 규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첫째, 둘째 이 두 가지 규범 안에 불교의 정수, 불교의 요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나의 본성자리로서 그 모습을 잘 굴리는, 그러니까 성상법문에다가 플러스 일상생활에서 나의 본성자리를 그대로 쓰는 거, 자성본용이거든요. 이 자성본용이 바로 새말귀의 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에 불교의 요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청년이가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볼까? 네. 하지만은 거사품으로서의 대치법은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제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흐련독존인 절대성의 굴림태라는 그 사실을 학인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둘째, 학인들은 반드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지님이 규범적인 특징이라 하겠으니, 저절로 그 수단과 그 방편은 동과 정으로 승과 속으로 달라지게 마련이다. 예. 그럼 네, 거기까지요. 이 첫째 교범은 그 최고의 진리 제1의제인 승인법, 성상법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은 그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일체의 모든 모습의 그 바탕은 본래 우리의 본성, 절대성 자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승의법이라고 합니다. 승의법 제1의제.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는 요 본래의 그 본성자리, 절대성자리, 허공으로서의 내가 그 자리에서 낳둔, 그 본래의 그 자리에서 낳둔 일체의 모습 중에 그 색신,
우리의 색신이요. 색신을 말하자면 굴린다라는 거죠. 색신을 잘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신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죠. 모습이 없으니까 이제 굴린다라고 하니까 어떤 주체가 있어서 이걸 굴린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기가 좋은데 이거는 법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법신이라는 건 모습이 없거든요. 모습이 없으니까 없는 나라, 없는 내가 헛것인 몸뚱이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 이론적인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배웠던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쭉 정리를 좀 해서 왔는데 이거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대승기 신론에 보면 우리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죠.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둘이 아니죠.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둘이 아닌데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진영, 그러니까 심진영과 심생멸문으로 나눠. 마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그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질을. 하나는 변하지 않는 진영, 변하지 않는 본성.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자리에서 일체 모습을 나투는 생명. 이렇게 심생멸문과 심진영문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는 거죠. 상주진심이죠. 그래서 우리 선언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 얘기하냐면 알기 쉽게 허공으로서 있나 우리가 절대성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죠. 그 허공나라고 할게요. 허공나 또는 법신이라고 하죠. 근데 이 허공나 법신은 다른 말로 하면 바탕이라고 합니다. 바탕. 체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잘 보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몸뚱이나, 우리가 이제 허공나, 몸뚱이나를 이렇게 처음에는 구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름을. 그래서 몸뚱이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색신이라고 합니다. 색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작용. 또는 나툰이라고 합니다. 나툰다, 나타났다, 나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허공나, 또는 법신으로 쓰있나, 또 바탕으로 쓰있나, 또는 절대성으로 쓰있나. 이 절대성이죠. 절대성. 요건 상대성. 그렇죠. 상대성. 여기서 허공나라고 우리가 늘 허공내가 지금 말을 하고, 허공내가 여러분들이 듣고, 허공내가 보고, 이렇게 하죠. 허공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허공이라는 말을 빌려왔을까? 허공이 가리키는 뜻이 뭘까?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허공이라고, 모습이 없는 걸 허공이라고 합니다. 허공나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허공나를 몸뚱이나처럼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을 짓는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거꾸로 하는 것이다. 당장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허공나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고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허공나라는 것은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모습이 없다. 이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고 경전이나 어록이나 모든 불교 서적에 이 모습이 없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 등장을 합니다. 육조당경에서도 무상을 본으로 삼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상. 이걸 무상이라고 하죠. 무상. 모습 없음이에요. 모습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있다라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본다, 내가 하는 이 분별망상에 있는 한은 둘러보고 있는 거죠. 주체와 객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습이 없다는 말을 알 수가 없어. 이 무상이라는 말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무상을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오로지 참선을 통해서. 선종에 들었을 때, 삼매에 들었을 때만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모습이 없답니다. 또는 공부를 이제 성건이 깊어서 스승의 또는 경의 말씀과 개합이 되었을 때 어떤 견문각지를 가지고 끼워 맞추거나 이런 어떤 분별망상을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이 모습이 없다는. 그래서 반드시 모습이 없다는 개합이 되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이거는 모습이 있어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유상이라고 해요. 유상이라고 해요. 유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많이 배웠어요. 모습이 없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지요? 청년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모습이 없으면 뭐지? 생멸이 없다. 네, 생멸이 없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뭐지? 났다가 자체성이 사라지고 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걸 뭐라고 하지? 공하다. 공하다. 또 변한다. 그렇지,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공식 할 때 변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그 뜻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체득해야 된다. 변한다. 변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야? 변한다. 생각으로,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라는 그 원뜻, 본래의 뜻에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지요. 모습이 있어야 변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다? 변하지 않는다죠. 변하지 않는다. 이 모습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이거 두 개 모르면은 경전이나 어록을 읽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불교의 모든 또 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게 모습이 없다와 변하지 않는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하지. 요거는 그럼 뭐야? 모습이 있으니까 변하지요. 변한다. 변한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뭐가 없어요? 생멸이 없지요. 불생불멸이에요. 생이 없는 거지요. 멸. 생멸이 없어. 생과 멸이 없어. 불생불멸이라. 이 허공나는
이 허공나라는 뜻은 불생불멸이야. 그러니까 허공나를 다른 말로 진여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진여. 변하지 않는 것, 항상 한 것, 상주하는 것, 이게 진여입니다. 그럼 내가 입으로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서 내가 자꾸 변하는 걸 나라고 한다면 그 사람 허공으로서의 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변하니까 뭐가 있다? 생멸이 있죠. 생멸이 있죠. 불생불멸이니까 뭐가 끊어졌어요? 뭐가 끊어졌어요? 시공간이 끊어지고 언어와 문자가 끊어졌죠. 뜻이 다 끊어졌어요. 요 시공간이 끊어지고 말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 뜻, 언어, 문자, 뜻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지요. 경전과 어록에. 시공간이 끊어지고 어느 문자가 다 뜻이 끊어졌어.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시공간이 붙지요. 시공간이 붙어. 시공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은 뭐죠? 과거, 현재, 미래. 공간이라는 것은 이곳저곳, 곳이죠. 그래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시공간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뭐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또 시작과 끝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시작과 끝이 없어. 그럼 시공간이 끊어지고 어느 문자가 다 끊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지금 여기.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여기 now and here이라고 하는 겁니다. now and here의 뜻을 알려면 이러한 뜻을 알아야 now and here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now and here. 현재 살아라. 뭐 이렇게 말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죠. 현재 살아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지금 여기입니다. now and here. 근데 이거는 시공간이 있고 언어, 문자, 뜻이 있어. 시공간, 언어, 문자, 뜻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낸다? 요 언어, 문자, 뜻이 끊어진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가 해당돼요? 경전, 어록, 이런 설법, 이런 모든 법문,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상대성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디에? 요 모습 없는 것에 개합을 하는 거죠. 이 법문을 통해서, 언어 문자를 통해서, 경을 통해서 모습이 없는 본성에 개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만약에 달달달 외우고 이것만 그걸 한다면 여기 개합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시공간이 끊어졌다, 생멸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이걸 딱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는, 법신으로서의 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이 몸뚱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하고 멸하는 게 없으니까 항상 그대로다라는 뜻이죠. 진여라는 뜻이요. 항상 그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려고 하지요. 근데 어떠냐? 원래 깨달음이 이미 깨달아 있는 상태죠. 이미 상면의 상태죠. 지금요. 근데 본인이 계속 분별망상을 쓰니까 자기가 본래 상면의 상태고 본래 깨달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없네. 분별망상을 계속 쓰고 늘 행위자, 주체가 있는 내가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그것도
뭐 변하지 않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변하는 몸뚱이, 변하는 마음, 100년도 못 사는 변하는 몸뚱이를 의지를 해서 자꾸 나라고 하거든. 그래서 몸뚱이가 자꾸 변하면 아이고 내가 늙는다, 아이고 내가 어쩐다, 아이고 내가 어째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타난 헛것을 자꾸 진짜로 하니까 이 본래의 허공으로서의 나, 법신자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고 한 번 더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냥 일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99%인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업과가 계속 상속을 하고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공부는 뭐 10년, 20년 뭐 이게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는 자리, 아는 것이 없는 자리, 그런 자리를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마음이 좀 툭 터져야 돼. 마음이 좀 바운다리가 확 넓어야 돼. 깨작깨작 해갖고는 여기에 개합이 안 되죠. 개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생멸이 있었죠. 자, 생멸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생멸 현상이 일어나겠죠. 생멸 현상이라면 그걸 말하면 차별 현상이라고 합니다. 차별이야.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 옛날에 백공쌤 18번이죠. 이 세계에 있는 모래알을 다 모아도 똑같은 것이 하나 없다. 왜? 이 유의법, 이 3대 성은 전부 다 차별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불생불멸이면, 요게 차별이면, 요거는 뭐다? 절대 평등입니다. 평등상이죠. 평등이라는 말은 어떤 모습, 티끌 하나만 있어도 평등이 안 됩니다.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가 텅 비어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 평등이라고 합니다. 절대 평등. 요거는 차별이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 요거 유의법이라고 하죠. 유의법. 요거는 뭐다? 무의법이라고 하죠. 무의법.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처음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허공날하고 이 몸뚱이나 법신과 색신이 그 당처가 공성이라. 허공나도 공성이고 또 허공성이라고 허공이란 말이 붙으면 없다, 절대 평등하다, 변하지 않는다, 모습이 없다, 뭐 이런 것이 포함되는 말이라요. 일체에 두루하다. 이러한 것이 포함되는 것이 허공이라는 말이 딱 붙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어떤 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빌려온 이름이라요. 빌려온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간하고는 다른 의미죠. 이거는 뭐예요? 성에 관한, 성품에 관한 것이 바로 허공나 이런 성품에 관한 거. 성품. 시간 공간할 때 이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모습이죠. 시간이 사라지면 공간이 드러나고 공간이 드러나면 시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성품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요게 허공성이라. 공성이라. 그러니까 공성에 대한 이치를 모습 공식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 되고 즉 체득이 되어야
공부하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공성이라는 이 진짜로 공성, 견성, 성품을 보는 것이 공성을 보는 거거든요. 공성을 보는 것이니까 진짜 공성에 대해서 자기가 개합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일체 모습은 전부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차별 현상, 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환이라고 하죠. 환. 이걸 환이라고 하죠. 이거를. 환이라는 것은 실제로 없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실제로 있는 거 아닌 것을 환이라고 하죠. 헛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 모습이 있고 변하고 유의법이고 차별하는 생멸이 있고 시공간이 있고 언어 문자가 있는 것이 과연 진짜로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진짜 생겼느냐? 진짜 생긴 게 아니라 가짜로 생긴 거라. 가짜로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뭐라 하죠? 무생법이라고. 무생법이. 무생, 생긴 바가 없지요. 무생법이죠. 무생법이. 그래서 몸뚱이, 우리가 일체의 모습, 내가 육군으로 보는 육진경계,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헛것이기 때문에 이게 본래 생긴 바가 없어. 그걸 무생법인이라고 하죠. 여기서 뭐가 나온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무생법인을 알아야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법신과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아니라 둘이 아니야. 요거는 바탕이고 요거는 작용이라. 근데 허공나는 어떻게 이게 허공나야 라고 집어서 보일 수가 없어.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없는 것을 공부를 해서 들어가려면 모습이 있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이 모습이 있는 것이 무생법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모습 없는 법신이 그때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야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는 걸 하나? 요거는 바탕이고 요거는 작용이다. 그래서 요거는 최고, 요거는 나텀이다. 이렇게 해서 둘이 아니다. 또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비일,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죠. 양자물리학 저번에 양영진 교수님이 와서 입자임에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자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습이 없는데 또 헛것인 모습을 놔두어. 헛것인 모습 속에는 불변하는 본성이 또 있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불변, 수연, 불변이라고 그렇게 불교 서적에 나오죠. 불변, 수연. 불변하면서 연을 따르고 수연하면서 그 속에 불변이 들어있는 거 수연, 불변이죠. 불변, 수연, 불변. 그러한 뜻을 알려면 이것만 확실히 알면 그러한 용어가 나오고 있을 때 용어를 처음 보기는 하지만 뜻으로 그거를 딱 이해를 해버리면 뭔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물어봅시다. 요 색신은 어디서 왔어요?
저기, 청년아, 색신이 어디서 왔어? 법신에서 왔습니다. 그래, 법신에서. 색신이 어디서 왔어? 법신에서. 비일비거든. 하나도 아니면서 둘도 아니야. 둘이야, 지금. 두 개가 뭐다? 동성이라. 그래서 법신과 색신이 동성의 입장으로 보면 법신이다, 색신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 색신이면서 법신이고 법신이면서 색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번째,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규범 첫째에 해당되는 걸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첫째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 규범 둘째를 딱 보면은 이렇게 해놓으셨어. 확인들은 반드시 무상법인 이 유상 섹신을 굴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고 했거든. 위에는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라고 했지. 이론적으로. 제가 그 백봉 선생님 모셔서 백봉 선생님을 옆에서 모시고 있어 보면 백봉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라 이 그 단어 선정을 손지도 워낙 밝으시고 그러니까 이 단어 선정을 허투루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위에는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라. 왜냐하면 모르거든. 처음 오는 사람이 이거를 이치를 어떻게 깨닫겠나요? 처음에 오면은 아무것도 몰라. 맨날 몸뚱이 내만 있는 줄 알았어. 몸뚱이 내가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 가짜거든요. 변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이거 진짜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진짜 가짜가 있는지도 몰라. 진짜 가짜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짜를 그냥 가짜가 가짜인가? 라고 한번 생각도 안 해봐. 그냥 가짜 그대로 살아버려.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 그럼 내가 죽네 어쩌네 막 이러면 내가 늙네 내가 죽네 이러면서 진짜 죽어버려. 그래서 한 번도 이 가짜가 진짜 가짜일까? 몸뚱이가 진짜 나일까? 몸뚱이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진짜일까? 내가 보는 세상이 정말 진짜 세상일까? 내가 보는 이런 모든 형상이 진짜일까? 내가 듣는 이런 소리가 정말 진짜일까? 진짜라서 내가 들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보림선언에 딱 왔단 말이죠. 보림선언에 와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던 사람에게 이러한 이치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깨우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딱 단어를 이렇게 딱 하신 거죠. 설법을 통해서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흑연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자. 흑연독존은 혼자서 높다. 혼자 아주 고고하게 높은 거를 흑연독존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성, 하나인 절대성 그 말이죠. 절대성이 굴림세라는 사실을 확인들에게 이론적으로 자꾸 설명을 해라는 겁니다. 설명을 해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구나. 절대성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고 변하지 않고 불생불멸이고 이런 시공간이 다 끊어지고 또 이 상대성이라는 것은 모습이 있고 가짜고 변하고 또 생멸이 있고 차별 현상이고 시공간 이러한 그것을 이론적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설법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뭐 그런 게 뭐 그럴까? 이런 사람은 안 올 것이고 정말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할 것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쭉 공부를 해서 이거 두 개가 다
법신과 색신이 다 공성이다. 텅 빈 성품이다. 텅 빈 성품이라야 평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일심이라고 하죠. 일심. 일심이라고 해요. 일심. 일심. 일심법계. 이렇게 하죠. 일심. 일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두 번째로 가서 학인들은 반드시 무상법신이 유상법신을 굴린다는 사실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는 건가? 이게 문제라. 위에는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밑에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게 해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요 법신, 이 법신 허공나를 조금 맛이라도 봐야 되거든. 맛을 안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파악이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바탕을 낮추자. 모습공식에 새맑게 그랬는데 이 바탕을 낮추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일반 우리 학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이해가 어렵다라는 바탕을 낮추자. 이 지금 바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대성 법신이 바탕이라고 되어 있지만 법신을 낮추자, 바탕을 낮추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도입한 방편이 뭐라고요? 청년아 뭐지? 청년이는 능엄경을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반문문성이에요. 반문문성. 이 바탕을 낮추자 하기 위해서 뭘 한다? 반문문성. 문성. 듣는 성품이죠. 듣는 성품을 되돌아 듣는다라는 거죠. 듣는 성품을 되돌아 듣는다. 이 방편을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그냥 새말기를 해서 바탕을 낮추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뻥쳐.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접근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반문문성을 그러니까 새말기를 하기 위해서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모습공식을 만들었고 바탕을 낮추자라는 이 법신의 이 맛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반문문성을 채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채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앉아서 할게요. 무상법신, 허공나 이 맛을 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문제지요, 지금. 자, 보고 듣고 법신이 뭐라고 했죠? 법신이 다른 말로 성품이거든요. 네, 성품이 뭐라고 했죠? 김은숙 도반님, 무엇을 성품이라고 하죠? 해제가 잘 안 됩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견문각지하는 성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견문각지하는 성품이 바로 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배우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법신이 한다, 성품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 법신이 뭐야? 모습이 없는데 법신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 모습이 없는 법신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냐고요? 듣고 있죠. 제 말을 듣고 있죠. 여러분들이 서로 보고 있죠. 이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이것을 뭐냐, 법신이라. 법신. 근데 어떻게 보고 듣는가 이 말이에요. 보고 듣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딱 생각을 하냐면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이 뇌는 뭐다? 몸뚱이 뇌거든요. 몸뚱이 뇌라.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몸뚱이 뇌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나요? 몸뚱이 뇌가 왜? 쉬지 않고 변하는데 쉬지 않고 변해. 그리고 무생법이라 남바가 없어. 헛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들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볼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그 주체, 행위자 그러한 분별망상을 딱 일으켜서 내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보고 들을 때는 그전 일이라. 그전 일이라. 여러분들 지금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지 않나요? 저기 각성도가님 죽비 한 3번만 쳐보십시오. 저절로 들리지 않나요? 김태희 도반 죽비 소리를 들어야지 하고 들었나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들려요.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꿈을 한참 잠을 자. 한참 잠을 잘 때 누구야 하고 불러. 그러면은 장기 밝은 사람은 금방 듣고 일어나.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 저절로 들리죠. 내가 지금 우리 지금 서는 바깥에 막 사람 소리가 나 지금. 이 문을 닫아놔 조금 작게 들리는데 내가 저 사람 소리를 들어야지 하고 듣지 않아요. 그냥 막 들려요. 길 지나가면 차 소리, 사람 소리, 무슨 소리, 온갖 소리. 그러니까 이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데시벨, 그게 있죠. 음파의 그 한도가 있죠. 그 소리, 들을 수 가는 범위 안에 있는 소리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려. 저절로 들려. 저절로 들리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이 저절로 들리는 것을 막 내가 듣는다라고 막 우겨. 저절로 들려. 저절로 보여. 길 가면서 뭐 꽃도 피고 있고 사람도 보고 산도 보고 뭐 들도 보고 뭐 온갖 것을 다 봐. 이 꽃 저 꽃 다 봐. 저절로 보이거든. 저절로. 이 저절로 보이는 것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볼 줄 아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들을 줄 아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볼 줄 아는 이라니까 그게 뭐 주체가 있다고 들을 줄 듣는 무슨 행위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야. 그냥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보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보이는 가운데서 나의 인연과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가 있을 때 저는 뭐 소나무네, 저 사람은 누구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가연이네. 가연이라는 왜냐면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가연이를 모르겠죠. 그냥 사람으로 보겠죠. 한 여학생으로만 보겠죠. 근데 내가 이름을 딱 아는 거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정보를요. 그래서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들린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해야 돼. 실제로 체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체험을 할 거나?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는 데는 거의 내가 없거든. 행위자가 없어요. 내가 없고 행위자가 없어요. 내가 없다는 말은 바로
없는 나라는 뜻이거든요. 텅 빈 나라는 뜻. 요게 허공나예요. 허공으로서 이제 그 백봉 선생님이 새말기를 할 때 내가 본다. 이 나라는 것은 법신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글을 쓰고 내가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말해서 없는 내가 화를 냅시다. 없는 내가 화를 낸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어디 붙을 장소가 있나요? 없는 내가 화를 내는데 없는 내가 화를 내. 화를 딱 낼 때 없는 내가 화를 내. 그럼 화는 어떻게?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 딱 사라져버려. 그냥 둥 물거품처럼 둥 떴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내가 좋아해. 없는 내가 좋아한다. 그 말이거든요. 없는 내가 좋아한다면은 그 좋아하는 주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허공내가 말한다. 말하는 내가 없어 거기에. 말하는 상황만 있다가 사라질 뿐이라. 만약에 이렇게 쭉 공부를 새말기를 쭉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생각만 해도 환희심이 나. 나의 모든 일상이 없는 내가 모든 모습을 굴려. 그러면은 어떻게 굴린다는 말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체가 없어요. 행위자가 없어요. 이것이 허공나예요. 그래서 반문문성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러면은 저절로 보고 반문문성을 할 때 가장 첫 단계가 뭐냐면 저절로 들어야 된다. 저절로 듣는다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 반문문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